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인물 같은 경우는 그 글을 받고 그리고 이 인물을 준비하고 촬영을 해나가고 그리고 개봉을 시키고 또 제가 영화를 만나고 관객들을 만나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계속 정리를 해나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맨 끝에 보면 촬영하는 기간 내에서도 그때만 해도 이 진우가 어떤 인물일까에 대한 답변을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드는 생각은 진우가 어떤 인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처신들, 그리고 관계들을 생각했을 때,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진우라는 인물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참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면의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관객의 질문입니다. 그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우와 은영의 관계를 쌍둥이로 설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실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그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었는데 그 재작년 전주국제화제에서 이상희 배우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더니 이상희 배우가 그 강지루 배우보다 3살 정도 연상인데 동생은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제작한 장우진 감독하고 둘이서 그 전정할 기간 동안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이상희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설득을 할까. 근데 누나로 하고 싶지는 않았고 어떻게 해야 좀 영화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서 이상희 배우를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쌍둥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쌍둥이라는 느낌이 또 주는 또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들이 생기는 것 같았고 어떤 운명 공동체 같은 아무리 극단에 몰려도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이상희 배우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쌍둥이 배우 쌍둥이라고 설정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하시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하셔서 쌍둥이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싱거운 분이었어요. 예, 또, 감독님께 좀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네마스코프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비가 되게 넓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느끼셨대요, 관객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상하로 압박감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하셨는데 이게 진우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공간의 느낌들, 그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인물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분위기나 정서 같은 게 인물의 좀 감정을 대변해주거나 어떤 관계 지금의 보이는 어떤 감정 형태를 좀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었어요. 이 풍광을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색감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좀 조명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좀 그 거리감이라는 화두를 형식적인 면에서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카메라와 인물 간의 거리감이라든지 이 인물들 간의 거리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앵글 사이즈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롱샷보다 더 멀어져서 찍자. 거기서 오는 약간 낯선 느낌들 그런 것들로 어떤 그
보는 사람들의 어떤 계속 그 자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조명이나 그런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색감을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네, 어떤 이 색감들이 또 영화 전체 줄기에서의 어떤 분위기들을, 변해가는 분위기들을 표현하고, 감정들을 표현하고, 그런 이 진우라는 인물이 어떤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전반적으로 다 어떤 거리감이라는 테마를 놓고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감독님 얘기하신 부분하고 연관해서 보면요, 이 진우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에 이제 영화 처음에 양털 그 부분이 이제 클로즈업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진우가 이제 양 깎고 있고 털을 깎고 있고 그리고 서리는 막 뛰어놀고 있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진우는 한두 번씩 다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진 않다 하더라도 현민만큼 혹은 설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멀찍이라도 이 공동체의 어떤 이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목장에서 일하는 어떤 한 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감독님 얘기하신 대로 무엇보다 어떤 자연 풍광 안에서 그러니까 뭐 단풍나무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노란 은행나무 굉장히 컸던 그리고 나중에는 눈이 내리고 양이 태어나는 어떤 장면까지 계속 끊임없이 어떤 존재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이제 진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떠셨어요? 이게 연기하실 때도 뭔가 좀 미묘하게 다들 사람들과의 어떤, 뭐 심리적 거리감이라 그러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진우가 느끼는 느낌, 친밀도의 정도, 혹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싶은 만큼의 이렇게 약간의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거리감을 표현하실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작품을 준비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인물이 많다 보니. 그리고 이 영화의 중심에는 진우가 있고, 진우는 모든 인물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라는 것이 관계하는 사람에 따라 아무래도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어쨌든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떤 표현들을 달리 했어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어요. 연기를 하면서도,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촬영하면서 저한테는 좀 턱턱 막히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느 지점쯤 되니까 이게 너무 버겁고 내가 지금에 와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내려놨어요. 예. 처음엔 제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오래 준비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압박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 좀 내려놓으니까 뭐 현민이 더 잘 보이고 은영이 더 잘 보이고 상대 배우가 하는 말들이 좀 더 오롯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나 그 연기함이 있어서 당연한 이야기고 교과서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상대 배우에게 의지하면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진우의 표현도 표정도 그리고 뭐 신체적인 거리감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계획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상대 배우와 감독님과 카메라와 뭔가 비슷한 정도의 지분을 나눠가지고 그 장면에서 존재한 것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신 관객은 굉장히 영화를 여러 번 관람을 하셨네요. 영화 초반에 중만의 가족하고 이제 진훈의 가족이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서리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반찬을 얹어주는 장면이 연출된 장면인지 좀 궁금하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냥 감독님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네요. 그 이를테면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와 같은 어떤 대사, 그 다음에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견이었고, 질문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요, 밥을 먹는 장면에 관한 질문이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현민이 와서 같이 먹을 때는 좀 화면이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가까워 보였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아주 식구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때 밥을 먹는 모습이나, 초반 맨 처음에 밥을 먹는 모습은 굉장히 좀 카메라의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셨는데 그 의미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네. 일단, 김시아 배우, 설이 역을 하신 김시아 배우가 이렇게 할머니를 챙겨주고 막 계속 친구 웃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디렉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시아 배우에게서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지점이었는데, 정말 먼 곳이 거의 첫 영화였거든요. 연기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오디션을 통해서 좀 그 날것스러움이 좋아서 캐스팅을 한 거였는데, 굉장한 끼가 있는 친구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이 몰입감 같은 게 진짜 남다르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5분 가까이 되는 이 롱테이크에서 어떤 시나리오에 없는, 그리고 디렉션이 특별히 주지 않은, 어떻게 보면 배우들 간의 그냥 호흡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기는데, 이 당시에 7살의 연기 경험이 없는 배우가 이 성인 배우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정말 설이가 할 법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배우분들이 어떤 대사를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 그거를 캐치하면서 움직이고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감탄하게 되는 순간이 많았고, 사실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 롱테이크들을 이 어린 배우가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탄한 부분들이 늘 많았고, 식사 장면들이 영화 속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들이 다들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밥을 먹을 때 다 같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였을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만큼 식사 장면들을 제각각에 어떻게 다르게 찍을 것인가,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구성원도 다 다르고 식사씬들마다 분위기도 다 달라요. 어떤 식사씬에서는 되게 평화롭고 어떤 식사씬에서는 되게 긴장감이 막 형성되기도 하고 하는 형식이었고, 그래서 촬영을 이제 샷을 구상을 할 때도 이를테면 처음에 등장하는 식사씬 같은 경우에는 실내 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좀 풍광처럼 비춰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첫 식사씬이고 이들의 어떤 이 가족의 형태를 하나의 풍광처럼 처음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 같은 거. 그래서 네, 그때도 기본적으로 익숙하게 느낄 법한 앵글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풍경처럼 보이도록 했었고, 또 말씀해주신 마지막 식사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들이 마지막 이별을 앞둔 식사였는데, 오히려 그럴 때 좀 어떤 무심하고 담담한 느낌들, 무심하고 담담하게 이 이별을 이미 이제 받아들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다.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샷을 구성할 때도 조금 더 담담해 보이고 무심해 보이는 앵글을 오히려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어떤 긴장감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식사씬에서는 뭐 인물로 꽉 채워진 앵글을 찾는다든지 혹은 인물 샷을 좀 나눠서 어떤 그 어떤 인물들의 좀 표정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식사씬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위기, 다른 샷 이런 것들로 좀 의미를 찾으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엔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요. 마지막에 이제 사실 진우의 삶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뭐 현민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사실은 그 모든 게 불확실한데 양의 죽음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끝맺는 게 진우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강기루 배우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감독님께서도 양으로부터 시작되어 양으로부터 끝난 어떤 그 엔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는 시간들을 영화를 만든 입장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건 철저히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생각해 본 건 뭐 어찌됐건 긍정적인 미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우는 현민을 찾아갔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저희끼리 홍경 배우와 저희끼리 그냥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눠본 이야기 중 하나는 현민이 떠날 때 당연히 어디로 떠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떠났을 것인데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진우는 현민이 어디로 간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어느 날 만날지도 둘은 서로 알고 있고 그곳에서 만날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우가 목장을 떠나가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낙원, 정말 먼 곳을 찾아간다, 도망간다라기보다는 좀 더 가까운 곳, 그러니까 뭐 진정한 의미의 정말 먼 곳일 수 있겠죠. 현민과의 행복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역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 해석이지만 그 양이 태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영화를 어떤 슬픈 우화 혹은 동화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측면에서도 이 양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양의 존재가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랬고, 그리고 어떤 우리 양이라는 게 갖는 어떤 좀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우리가 내포돼 있을 거고, 거기에 이 영화 속의 의미가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어떤 그 감흥들을 좀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하천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렇게 생명력이 막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이 공간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쟁을 치열하게 겪은 어떤 고지전을 가장 치열하게 겪은 죽음이 잠들어 있는 땅 위에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것도 어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영화 속에서 계속 뭔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개인 간의 거리감이라든지 뭐 개인과 사회와의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이 결국은 이 삶과 죽음의 어떤 거리 안에서 계속 순환되어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어떤 이 거리감이라는 허대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 거의 초기 단계부터 그 양의 죽음과 탄생에 대해서 그 시작과 결말을 생각을 했었고, 또 영화 속에 이 진우의 클로즈업이 거의 안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그 표정한 얼굴로 출산을 바라보고 있는 진우의 얼굴이 한번 보이고, 또 영화에서 처음으로 딱 한 번 진우의 시점샷을 딱 한 번 보여주자 해서 양 태어나는 거를 진우의 시점샷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환희의 순간과 절망의 시간을 모두가 겪고, 이 한때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어떤 가족처럼 느껴졌던 이 가족들이 흩어지게 된 상황들, 이 절망과 시련 상황에서 진우는 그 양의 탄생을 바라본다. 그리고 우리 관객들도 같이 바라보는 거고, 여기서 진우는 무엇을 느꼈을까? 어떻게 보면 좀 경이로운 순간들, 어떤 새로운 탄생의 순간들에서 진우는 무엇을 보았을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절망이나 시련의 어떤 순간에, 지금 이렇게 고통에서 살면서도 무엇이 나를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생각보다, 되게 뜬금없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고, 좀, 네, 그런 생각들을, 네, 마지막 장면을 찍으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연기하실 때 진우는 어떤 생명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허공을 보고 연기를 했고요. 양이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그 본 촬영이 끝나고 양이 출산하는 시기가 따로 있어서 본 촬영이 끝나고 해산을 했다가 이후에 다시 그 양 출산 장면을 찍기 위해 저와 뭐 촬영 감독님 그리고 일부 스태프들이 다시 목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태어나는 양과 그 양을 바라보고 있는 진우를 동시에 찍을 수 있다면 그렇게 찍어보자 해서 함께 가게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양 출산 시기 중에서 저희가 찍을 수 있는 컨디션이 적절할 때를 계산을 해서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태어나는 양을 25일 만에 찍게 됐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촬영 감독님도 그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그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한 짧게는 3일, 뭐 길게는 뭐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서울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진우의 얼굴을 양이 없는 상태에서 찍게 됐죠. 근데 양이 있었다면, 양이 태어나는 걸 직접 봤다면 저는 좀 연기를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그 영화 끝나기 직전에 진우의 클로즈업이 나오고 늘 2시간 동안 계속 거리감을 유지해 오다가 카메라가 진우의 얼굴을 잡았는데 진우의 얼굴에서 뭔가를 많은 걸 표현하고 있었다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정말 아무런 생각 없는 진우의 얼굴 자체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우로서도 아닌 그냥 정말 그냥 얼굴을 담자, 그렇게 한 테이크를 찍었고, 양이 그래도 출산을 하고 있으니 조금 상기된 정도의 한 테이크를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한 입장에서도 그때 어떤 감정과 어떤 무언가를 담았냐고 정말 궁금하시겠지만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까 진우라고 하는 인물 설명하시면서 되게 좀 외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상하게 그 맨 마지막 클로즈업이 가장, 그러니까 진우라는 사람의 얼굴 그 자체가 이제 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표정이 가장 외로워 보였고요.
그리고 그 표정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낙원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낙원을 찾으러 떠나야 되는 딱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이상한 망연자실한 느낌도 저는 들었고 그 표정이 가장 외로운 진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2시간 동안 영화를 감상한 자신의 감상을 그 장면,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은 그 백지에 자기 감상을 적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마다 그 진우의 얼굴을 다르게 느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함부로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앞으로의 미래가 예상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이와 은영은 이제 관계를 어떤 엄마가 되는 딸이 되는 과정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지난한 시간이 이제 펼쳐질 예정이 돼 있을 테고, 진우의 입장에서도 현민을 찾아 나선다 해도 다시 만날이라는 사실 보장은 없고, 하지만 그 찾아 나서게 되는 그 결심을 한 상황인 거고, 아무런 보장은 없지만. 그리고 중만이나 문경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들 모두가 떠나고 둘만 남겨져서 목장, 이제 굉장히 헛헛한 기분의 목장이 기다릴 테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앞으로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이들에게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나 불안들이 펼쳐질 텐데, 그럼에도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쉽게 희망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다음을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에 또 나설 수 있는,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이 질문이, 좀 재밌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중에 처음에 사라락 이제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많이 내리죠. 어떻게 찍으신 건지, 기다려서 찍으신 건지, 아니면 뭐 나중에 어떤 뭐 CG가 된 건지, 굉장히 신기하고도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다린 장면도 아니었고 CG도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촬영 기간에 찍은 장면도 아니었어요.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강기루 배우하고 둘이서 목장에 가서 이 트레일러 같은 영상을 한번 찍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4월이었어요. 지금 정도의 시기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히 어떤 목장의 좀 풍경들을 좀 찍고, 강기루 배우가 어떤 이 목장 안에 있는 모습들을 좀 찍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해가 비치다, 비도 오다가 막 이랬는데, 그 목장의 그 방목지 언덕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거기가 시야가 되게 멀리 튀어져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날씨가 이제 또 해가 떠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좀 목장의 어떤 풍경을 좀 찍고 있는데, 저 멀리서 카메라 이제 밖에서 제 시야로 저 멀리서 눈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옷도 약간 좀 되게 좀 경이로웠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빨려들듯이 이거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약간 홀리듯이 그 몽골이 올라오는 사이에 빨리 카메라를 잡아서 앵글을 어떻게든 잡고 찍었던 거죠. 그래서 찍으면서도 되게 일단 경이로웠고 되게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 영화의 어떤 선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면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얻은 후에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를 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에도 쓰게 된 거였어요. 이 영화의 거의 결말에. 약간 그리고 그날 이렇게 첫눈이 내렸다라는 식으로
네, 시나리오를 쓰게 돼서 약간 되게 진우는 그 표현을 현민에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 대상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민한테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 현민이 아닌 어딘가에 대상을 찾지 못하고 막 감정들을 표현하다 보니 그래야 될 것 같았고 그 글이요. 그리고 그 글을 또 배우로서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일말의 이성이 없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성을 가지고 너 때문이야, 뭐 네가 오고 나서부터 다 문제가 됐어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너무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민에게. 어쨌든 이 대사를 소환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주체할 수 없고 컨트롤 되지 않는 어디다가 화를 내야 되고 어디다가 이 분노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제가 연기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연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네. 이거를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인물에 대한 상황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공감할 거라는 생각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확신이 서는 방향으로 연기를 하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안에서는 합의가 된 오케이 컷이 사용될 테고 관객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많았던 장면이죠. 그 장면이 가장 지금 생각이 나네요. 이게 또 할머니에 대한 서리와 할머니에 대한 질문. 후회와 뭐 죄책감이 아니었을까요? 작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정하고 내가 화를 내야겠다고 낸 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말아야 한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를 감정을 그냥 쏟아낸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민이 사라졌고 그냥 후회와 죄책감이 크게 왔을 것 같아요. 네. 늘 하는 아주 마칠 때 다 돼서 하는 가장 재미없는 질문입니다. 관객께서도 질문하셨어요. 강기로 배우의 어떤 작품 계획, 그 다음에 올해 개봉 예정되어 있는 작품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에 4월 7일에 더스트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요. 거기서는 그 주인공 태산과 함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를 가진 노숙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고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온 게 없지만 온 세상이 하얗다라고 작년 부산 영화제 때 상영했던 그 영화가 아마 올해 하반기에 개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바쁘게 지내셔야 되겠네요. 극장에서 자주 여러분들 그 스크린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저는 감독님이 영화 만드시기 전에 이제 문학을 전공하셔서 아까 어떤 관객분도 여쭤보셨지만 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가 영화하고 상당히 닮아있다라고 느낀다라는 인터뷰를 이제 종종 우리가 읽었어요. 한강에게가 정말 어떤 시의 행과 어떤 이렇게 연이 띄어지는 어떤 호흡 같은 것들이 꾹꾹 눌러 담은 게 있었다면 저는 정말 먼 곳은 아까 이제 감독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슬픈 동화나 우화의 세계에 뭔가 이렇게 약간 시원적인 어떤 느낌도 있고 말씀하신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그 안에 있고 그러면서 가장 또 동화적인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그런 심성을 가진 또 존재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게 되게 좀 많이 겹으로 많이 쌓여져서 이렇게 약간 좀 도톰한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강기루 배우께서 연기하신 진우라고 하는 인물, 그다음 다른 인물들도 다들 너무 외롭고, 그다음 약간씩 고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살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그게 쉽게 어떤 식으로 닿지 못하는, 그러니까 약간 진공 상태 같은 데 빠져 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그 감정들 직접적으로 막 표현하지 않더라도 너 외롭지 나도 그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약간씩 이제 이렇게 탁 새어나오는 것들이 약간 이렇게 손으로 만져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오늘 뭐 관객들과 만나시고 어떤 생각이셨는지 뭐 당부 말씀도 좋고 마지막 인사 그냥 편하게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강에게를 만들 때하고는 또 어떻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뭔가 좀 시적인 감흥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다른 방식으로 다른 느낌의 영화를 만들면서 또 시적인 느낌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던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그렇게 어떻게 좀 다르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좀 매달려왔던 것들을 또 펴내나가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화가 참 위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극장도 위기고. 나는 다음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또 어쨌든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극장을 지켜나가고 해야지 또 언젠가를 기약할 수 있잖아요. 다시 사람이 붐비는 어떤 마음껏 술 마시며 오늘 본 영화에 대해 떠들던 어떤 영화제의 어떤 순간들이랄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오늘 함께 같이 이렇게 극장의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또 언젠가를 계속 기다리면서 스크린을 갈망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에 제가 여기 좀 앉아 있었네요. 여기 그 한강에게로 강진아 배우와 박근영 감독님과 같이 부산 이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소극장에 대화하러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또 같이 영화를 가지고 오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이 다음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속으로는 꼭 언제가 됐건 또 같이 영화를 만들어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제 좌석간 거리두기 스티커도 막 붙어 있고 이제는 한 칸 띄우지 않으면 어색할 것 같은 코로나가 물러가도요. 그런 마음이 돼버린 게 참 아쉽기도 하고 극장이 북적거렸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게 옛날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가 극장을 잘 안 가니까요. 얼른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어떤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영상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하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싶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뭐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극장을 지키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영화를 만들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작업해서 보여드리는 것 말고는
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 작품마다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작품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릴 작품도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영화의 전당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보고 싶고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다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되게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예, 역시 뭐 영화는 관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극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본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좀 마지막에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찾아와 주시고 어려운 걸음하셨죠. 찾아와 주시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려주신 박근영 감독님 그리고 광기로 배우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관객과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